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1등급으로 엔딩 고수연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모가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고요. 그 다음에 산모 이후가 되면 4월달로 이제 되죠. 산모 전과 후에 여러분 뭘 하시면 좋을까? 이거를 알려드리려고 짜잔 왔어요. 오늘 이거 촬영하는 날 눈도 오고 그 다음에 바람도 비도 막 이렇게 부는 것 같아서 되게 추워서 3월달 같지가 않거든요. 근데 또 이러다가 변덕스럽게 어느 날 갑자기 막 꽃이 피고 이럴 거예요. 자, 우리가 산모가 이제 다가왔을 때 여러분 일단 긴장이 많이 되실 거고, 두 번째는 과목별로 내가 모의고사에 맞춰가지고 뭔가를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산모 전에는 뭘 하시면 좋으냐. 일단 우리가 처음으로 만나는 이 모의고사잖아요. 컨디션 관리. 컨디션 관리 정말 중요해요. 근데 컨디션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는 일단 아침부터 밤까지 여러분 이렇게 밤이라고 할 수는 좀 없지만 그래도 오후 늦게까지 앉아가지고 시험을 보면서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는 건 매우 피곤한 일이에요. 근데 일단 지금이라도 수면 시간, 그 다음에 일어나는 시간, 일어나고 그 다음에 식사하는 시간, 요거에 대해서 약간 규칙적인 패턴을 잡아주시는 게 중요해요. 원래 10대의 뇌는 잠이 오는 호르몬이 분비가 12시에서 새벽 1시 사이에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늦게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날 때 당연히 피곤한 게 맞아요. 지금 여러분 몸 상태에서는. 하지만 우리가 시험 치는 시간은 정해져 있으니까 8시 20분 되면 딱 땡 하고 국어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7시 또는 6시 반 정도에는 맞춰주셔야 일단 몸이 좀 적응하기 편할 거예요. 그래서 졸리긴 하겠지만 그래도 지금 일주일 동안 이렇게 해주시는 게 필요하다. 그 다음에 영어에 있어서는 어떤 것을 여러분 해주셔야 되느냐. 영어는 여러분 일단은 선생님 저는 3등급 밑이에요. 이하예요. 라고 한다면 지금 커리큘럼은 여러분 일단 단어예요. 단어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단어를 뭐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단어 하면 여러분 이런 게 막 기억나죠. 외워도 다 까먹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제가 본 단어 또 그 다음에 독해 풀 때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단어가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이 본 게 빠바박 나오겠어요.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단어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뭐 기출 단어면 기출 단어, 아니면 뭐 단어 문제집이면 문제집, 아니면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단어장이 없다면 지금 하고 있는 독해 문제집에서 나오는 어려운 단어들 있죠. 정리를 하세요. 그리고 이거를 갖다가 꾸준히 자주 보셔야 돼요. 단어가 안 한다고 해도 티가 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보통 미뤄두세요. 언제부터 단어책을 막 끄집어내기 시작하냐면 10월달. 먼 미래 같죠, 여러분. 짜잔 하면 바로 와요. 그래서 지금부터 꾸준히 자주 여러분이 만나는 오늘 내가 익히는 새로운 단어다. 그 새로운 단어를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주면서 자주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잠자기 전에 그 단어를 딱 보고 한글로 뜻이 떠오르는지 보세요. 안 떠오르면 그 다음날에도 포스트잇 붙여가지고 공부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3등급 이하는 단어를 좀 많이 노출할 것. 그 다음에 나는 기출 단어라고 했으니까 정해주셔요 라고 한다면 2년 정도의 우리가 육모, 구모, 그 다음 11월 수능 여기서 나온 단어라도 정리를 해두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쌤 저는 2등급에서 1등급 이제 진입하고 싶어요. 1등급 진입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때는 여러분들이 시간 관리하는 거에 따라서 되게 점수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문에서 말린다 그러죠.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소재가 나온다거나 추상적에서 안 읽히면 여러 번 반복하다가 결국 놓치게 돼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뭐가 중요하냐면 일단 첫 번째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다시 읽지 않고 다시 안 읽고 한 번에 내가 정답을 찾아야겠다. 그래서 정답을 만들어내는 요소들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작년 산모를 내가 공부했다. 작년 산모를 일단 풀로 쳐봤을 때 몇 번이 틀렸는데 나는 2개 중에 하나가 헷갈려서 틀렸다. 그럼 그 2개를 결정짓는 요소가 뭔지를 오답 노트에다 적어보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분명히 지문에는 이런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나는 지문에서 언급이 되었다고 느끼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인데 어떻게 하면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보완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칩시다. 근데 나는 읽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았던 요런 문제점에 대한 심각성 이런 걸 답을 체크했어요. 그러면 어디에서 내 사고가 오답으로 향하게 되었는지 그 부분을 잡아서 고쳐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비슷한 형태의 지문이 나왔을 때 또 틀리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런 것들 있죠. 순서랑 문장 삽입 같은 거 아무리 읽어도 이것도 답이 될 것 같고 저것도 답이 될 것 같다. 그러면 이거는 논리적으로 설명 구조를 잘 보세요.
설명 구조에서 예를 들어서 뭐가 앞에 나오고 뭐가 뒤에 나오는지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여러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내용 다음에 구체적인 어떤 예시가 나오거든요. 이게 영어의 일반적인 논리예요. 근데 어떤 지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시만 자꾸 나와요. 그러면 마지막에 그래서 지금까지 언급된 건 이런 거다라고 일반화 시켜주거든요. 요런 패턴들 있죠. 이거를 갖다가 여러분 기출문제에서 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려면 답이 나오는 과정이 아니라 기출 지문 자체의 특징을 한번 분석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일단 실전에서 시험 풀 때 여러분 잘 안 풀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천천히 읽으세요. 그러니까 시간을 여러분 너무 쫓기다 보면 빨리 읽거든요. 빨리 읽으면 머릿속에 아무것도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시간을 좀 줄여서 천천히 읽으면 이러한 정보에 대해서 이런 거 이야기하는구나 라는 키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키워드에서 새로운 정보가 나오면 그 새로운 정보에 대해서 계속 이제 구체적으로 구체화 시킬 거거든요.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 읽어주세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좀 불안하다 싶으면 그런 해당하는 중요한 문장이나 정보에는 밑줄을 긋는 연습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다 밑줄 칠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보기 같은 거 1번부터 우리가 5번까지 있으면 소거하실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아니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 체크하셔서 4번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다시 읽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서 한 번에 정확하게 시간이 부족하지 않게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요 정도가 일단 여러분 시험 전과 시험 당일날 여러분 하시면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을 내가 그래서 1교시 끝났어요. 국어를 다 봤어요. 그 다음에 2교시 끝났어요. 수학을 다 봤어요. 이렇게 시간이 끝나고 나면 쉬는 시간이 좀 꽤 길잖아요. 그 쉬는 시간 동안 뭐 해주냐면 시험이 딱 끝난 직후의 느낌을 갖다가 기록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 국어는 뭐 예를 들어 3인국 이 부분 해석 잘 못하겠다 또는 이 부분 나와서 되게 당황했다 이런 것들 있죠. 여러분이 그날 당일날 딱 느낄 수 있는 감정들 이거는 나중에 생각하고 복기해 보려고 해도 기억에 남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노트에다가 기록을 해두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모의고사 볼 때마다 이것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 약점이 잘 보완되고 있는지 그대로 가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데 1분 정도면 우리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느낌을 기록해 버리는 거 되게 좋아요. 자, 이제 after. 3모 끝났어. 끝나고 났을 때는 이제 뭐 해야 되느냐. 자, 3모가 끝나면 여러분한테 빅 이벤트가 있어요. 일단 나는 N수다. 그 다음에 나는 고3이다. 고3 중에서도 수능에 집중하는 친구들은 이쪽으로 보셔야 되고 내신도 같이 관리하는 친구는 오른쪽으로 가셔야 되는데 4월달 되면 중간고사가 있어요. 이 중간고사 때는 잠시 여러분이 가졌던 수능 모드가 약간 약해지거든요. 이럴 때 4월달 중간고사도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면 한 3주 정도 딥하게 준비하실 거 아니에요. 준비하실 때 그래도 시험 범위는 EBS일 테니까 EBS와 관련해서 지문을 분석하는 걸 되게 꼼꼼하게 해서 간접 연계도 내가 커버하겠다라는 마인드로 접근해 주시고 그렇지 않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뭐 모의고사 지문이나 풀어서 수능 실력을 길러야 되는 N수들은 쉬는 시간에 느낌을 기록한 것들을 좀 더 자세하게 단원별로 정리를 해보세요. 아니면 작품별로, 아니면은 뭐 유형별로, 아니면 소재별로 이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이걸 갖다가 하나씩 찾을 수 있는 강의나 또는 강의를 들었으면 그 강의도 한 선생님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패스니까 여러 선생님의 각도를 잘 보세요. 그리고 나만의 생각을 거기다 덧붙여서 딥하게 여러분 심도 있게 이렇게 메꾸시면 6모 때 이게 완벽하게 커버될 거예요. 그리고 6모 때 좀 어렵게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제 볼 수 있냐면 3모보다 6모가 어려운데 나는 성적이 올랐네? 그럼 진짜 잘하고 있는 방향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3모하고 6모하고 별 차이가 없다. 그러면 불안해지거든요. 그러니까 6모를 실질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3모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신 4월달 중간고사 다 했어요. 그러고 나서 5월달 이때부터 이제 여러분들은 단원 유형 작품 소재에 대해서 메꾸셔야 돼요. 그래서 6모를 준비하시면서 그 다음 6모 이후에는 또 기말고사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기말도 마찬가지로 내가 EBS 간접 연계를 완전히 부수겠다라는 생각으로 분석하셔서 내신을 끝내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이 9모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9모 때는 범위 자체가 이제 전범위가 되기 때문에 내가 약한 범위와 그 다음에 공부가 안 되고 준비가 안 됐던 게 선명하게 드러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내 약점이 무엇인지를 체크하면 그 다음에 여러분 11월 달 본격적인 수능을 대비하기 위한 마무리를 하실 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 보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게 느껴지시죠? 그래서 중간에 여러분 호흡 잘 가다듬으시고 쉬는 시간에 내가 질문에 대해서 어떠한 느낌을 가졌는지, 모든 과목마다 어떠한 것에 불안함을 느꼈는지 이거를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틀리는 문제에 대해서 좌절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면 첫 모의고사니까요. 그리고 뭔가 많이 틀려봐야 여러분 뭐 할 수 있냐면 내가 보완해야 될 게 많이 보여요. 근데 운 좋게 내가 모르는 건 안 나오고 아는 것만 출제돼서 내가 성적이 되게 잘 나왔다. 그때 조심하셔야 돼요. 원래 모든 슬럼프는요, 여러분의 최고 기록 이후에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꼭대기까지 가는 것도 어렵지만 꼭대기 가서 그 다음을 어떤 식으로 준비하느냐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산모의 before 그리고 after 이거를 갖다가 잘 여러분들 주지하시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산모 해설 강의 때 만나 뵙도록 하고요. 저는 산모 끝나고 나서 바로 뒷날에 해설 강의 촬영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later!